오시멘이 여기 방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만 오피셜로 연봉을 낮출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하고요. 우리가 뭐 돈시민 거리면서 이 새끼 연봉이 진짜 대단히 미친 새끼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또 쇼앤프로브를 해주는 모습이고, 지난 여름으로부터 계속 첼시 팬들은 지겹게 계속 팔로우를 했었고, 로마노도 엔드라인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되면서도 계속 이 딜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계속 할 정도로 정말 이 오시멘 주급에 관해서 얘가 조금만 고개를 낮춘다면 가능한 딜이었거든. 왜냐면 첼시는 이적료 협상 충분히 승인이 됐고, 그리고 당시 주급 협상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던 상황이라서 로마노 또한 예상을 못했던 딜이었고, 근데 거기서 연봉에 관한 조율이 되지 않았고, 사우디가 연봉을 맞춰주는 알 아을리한테는 갑자기 이적료를 세게 불러버리면서 뭐 하면 안 되는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나폴리가 조금 도의적으로 협상에서 약간 매너가 없는 그런 느낌을 살짝 보여줘가지고 이제 오시멘 극대노하고 아라을리도 안 사겠다고 딱 그냥 칼같이 선 그어서 결국 갈라타사라이 임대 엔딩으로 끝났는데, 지금 오시멘이 갈라타사라이 터키 10페르 리그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오시멘이 이번 시즌에 지금 23경기 20골 4어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 유로파 리그에서는 7경기 6골 1어시, 그리고 티르키의 쿠파스라 그래갖고 컵 대회가 있는데 2경기 2골 이렇게 올리고 있어가지고 사실 무시할 스탯은 또 아니고, 그리고 또 세리아에서 보여준 누적값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사우디 이런 데서 노릴만한데, 또 오시멘이 원하는 거는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급 동결 최소한 이걸 원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은 난 납득을 하는 게, 왜냐면 아프리카 선수들이나 남미 선수들은 항상 대가족을 부양을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난놈이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 사촌이 연예인이 됐어. 근데 막 방탄소년단급으로 돈을 벌어. 그러면 막 전 가족을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나 봐요. 이게 못 사는 나라라고 비하하면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좀 평균 뭐라 해야 될까, GDP가 낮은 국가들에서 보통 띄는 특징인데, 오스카 같은 경우에도 13가족인가 뭐 부양해야 돼가지고 중국으로 이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오시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가 있고, 미켈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뭐 돈을 좀 많이 요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오시멘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알아가지고 막 소송 들어가고 법정 가고 이랬던 기억이 생각보다 강하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원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주급 동결을 맞춰줄 만한 클럽이 여름 이적 시장에는 PSG가 유일했고, 첼시는 당연히 이걸 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 성사가 안 됐고, 메뉴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얘네도 이제 주급 체계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꺼려했고, 메뉴가 꺼려했다는 거는 이제 이번 연도 겨울쯤 기준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시멘이 갈 데가 없어. 사실상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인 건 맞으나,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시장 가치를 판단해 봤을 때 9번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팀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삭보다 예전부터 유명했던 건 사실 오시멘이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시멘이 되게 탑티어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얘는 주급 때문에 정말 주급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하고 있고, 또 유리몸 이슈도 있고 해서 그렇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요구를 들어줄 만한 클럽이 사우디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 쪽이랑 링크가 나고 있고요. 갈라타사라이를 확실하게 떠날 거라고 해요. 갈라타사라이로 가는 일은 없을 거고, 오시멘은 여전히 주급 보장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며 이 점이 현재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이적료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보다 정확히 이적 방식이라고 하자. 이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바이아웃이 있는데, 이게 액수가 7,500만 유로거든요. 이게 한화로 1,200억이고요. 그리고 나폴리가 이 방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바이아웃이 아니다 하더라도 더 빠르게 판매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식의 거래에도 열려 있다고 해요. 분할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적료를 7천만 유로만 받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 여러 가지 있겠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어떻게 받을지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어. 지금 나폴리가 일단은 오시멘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지난 연도 여름과 비슷하게 굉장히 급한 모습을 띠고 있죠. 확실히 오시멘이 그럼 주급을 지금 얼마를 받고 있냐, 이거를 봤는데, 이거는 어느 사이트 기준이니까 조금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이거 양해죠. 제가 이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24-25 시즌 기준으로 봐야겠지. 그 당시 자신이 봤던 주급과 동결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당시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1,500만 유로가 나와 있고,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주급 약 4억 후반대로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 기준으로는 그래. 근데 4억 후반대인데 이번 시즌부터 세제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은 덜 떼어가는 그 혜택을 이번 시즌부터 못 받기 때문에, 오시멘이 원하는 주급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4억 후반대로 나와 있으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 4억 후반대보다 훨씬 더 높은 주급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6억대를 넘어갈 수도 있겠지.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우디 그냥 무식하게 주급을 많이 주니까 가는 것보다, 그것도 맞지만 사우디의 세금 관련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 게 2.5%를 뜬다고 나와 있거든. 내가 가볍게 알아봤을 때는 이래서 가나 봐. 그러니까 기본 주급이 높은 것도 맞는데 떼가는 세금의 비율이 엄청 적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도 있나 봐요. 뭐 가서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팀들한테 관심이 있는지는 링크 같은 게 한 개도 없어. 사실 오시멘하고 가장 많이 연결됐던 클럽이 PSG보단 첼시거든요. 그렇다면 첼시는 지금 이 현상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띠고 있냐. 근데 첼시는 지난 여름처럼 똑같이 주급을 세게 지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입장 거수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첼시는 이번 시즌 잭슨의 성장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 리알 토마스 기사입니다. 새로운 엘리트급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보단 경쟁을 위해서 젊은 보드 선수를 노릴 것으로 보임. 이 말은 즉슨 세슈코랑 델랍 이 정도 라인이 될 거고, 듀란도 가능은 했겠지만 얘는 이적을 했고, 그리고 사무 오모르디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링크를 냈던 스트라이커랑 비슷한 프로필 이쪽을 보고 있다는 뜻이겠지. 조나선 데이비드는 00년생이니까 조금 나이가 있고 25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에메가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에메가가 2003년생이거든요. 얘도 스트라스부르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첼시가 조금 그나마 좀 쉽게 영입할 수 있겠죠. 근데 에메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는 확답은 못하더라도 얘는 그 첼시로 이적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첼시가 지금 인수를 해놓은 구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둘 다 챔스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첼시 행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나마 괜찮은 거는 첼시가 뭐 로마노 기사였나? 거기 기사로는 첼시가 이미 이 스트라스부르와의 문제, 그 멀티클럽 견제하는 조항들 있잖아, 이미 대처를 다 완벽하게 해놨다고는 해요. 그래서 뭐 에메가 이적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이렇게 되면은 즉 오시멘은 노리지 않는다, 이 말이 맞다면. 최근에 뭐 온스테인 기사나 로마노 기사나 뭐 멜로 기사 이쪽에서 보면은 뭐 오시멘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유추는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리스트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족보가 어지러워지는 게, 내가 무슨 족보를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한 시즌에 공통된 포지션을 노리는 클럽들이 많아져.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구단들이 유독 스트라이커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서로 공유한 건 아니지만 공유한 것처럼 분명 매물이 겹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삭 NFS에 선언됐고, 그리고 듀란 사우디인 같죠? 얘네 둘 다 정말 주목할 만한 영입이긴 했어. 왜 듀란은 나이가 어렸고 그냥 정직하게 스탯을 너무 잘 기록을 했고, 이삭 같은 경우는 경기력 면에서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오시멘마저 지금 사우디행 유력이라는 기사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스트라이커 영입 시장의 족보가 존나 뒤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 명의 이적이 모두 다 불발될 경우에는 이 족보가 뒤바뀌어서 뭐 요케레스나 아니면은 셀슈코, 그리고 델랍, 에키티케였나? 그리고 무아니 등등이 이제 탑티어가 되겠죠? 좀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지금 스트라이커를 노릴 수 있는 팀이 되게 전에도 많이 했지만, 이거 줄 세우자면 진짜 존나 많아요. 바르샤도 이제는 뭐 레비 대체자 구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레알도 갑자기 정통 9번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거기에 더불어서 알레티가 그리즈만이 나가게 됐을 때 훌리안 알바레스를 그리즈만 롤에 기용을 하면은 그럼 또 스트라이커 슬롯 하나가 비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PSG도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고 무한히를 내보낼 거니까, 그리고 리버풀도 적정한 제한이 있다면 분명 스트라이커를 노릴 것이고, 첼시는 필수적으로 노린다고 했고, 기사를 봤을 때 메뉴 같은 경우에도 지르크지나 호일룬 중에서 처분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들 거고, 그리고 아스날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시장이 어지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듀란과 오시멘의 사우디행, 그리고 이삭의 NFS로 인해서 스트라이커 이적 행보가 좀 꼬일 수도 있다, 예상보단. 이로 인한 피해자는 보통 경쟁력이 없는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로는 다른 클럽과 동일한 제안을 했을 때, 혹은 그 클럽보다 조금 상향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없어서 선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그냥 마이너한 매물을 선점하게 되는 그런 엔딩이 날 수 있는 클럽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텐데, 여기에 첼시가 들어갈지 말지, 뭐 어느 팀이 들어갈지 말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요크레스나 셰슈코가 갑자기 이적을 안 할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메뉴가 마테타 노리는 그 현상이 약간 이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들이 이렇게 노려봤을 때 경쟁에서 많이 치우쳐질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미루고 얘 배제하고 하다가 마테타로 이제 자리매김한 게 아니냐. 그냥 진짜 단편적으로 리그 득점왕 랭킹을 봤을 때 마테타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래도 입지가 나쁘진 않거든요. 나는 얘를 만족해 보긴 하지만, 이래서 노린 게 아니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그리고 와킨스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사, 뭐 은베모 계속 얘기 나오는 애들이고, 여기서 지금 이적 링크로부터 자유로운 애는 우드랑 할란드하고 파머 말고 없어요. 푸냐 이적 소식 많이 나오지. 위사에다가 뭐 은베모에다가 와킨스 등등 이적 찌라신 계속 나오죠. 마테타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전에 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삭, 듀란, 오시멘이 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상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현상의 피해자는 보통 경쟁력이 떨어지는 클럽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는 경쟁력이 높은 클럽도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세슈코가 그 정도 탑티어까지는 아니었는데 얘가 무슨 뭐 리그 20골 30골 넣는 급의 취급을 받는다던가, 유케레스도 그럴 수도 있고, 델랍도 그럴 수 있고, 에키티케도 그럴 수 있고, 뭔가 얘가 분명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막 거품 존나 껴가지고 막 주고 5억 받고 뭐 이러면은 이제 또 거기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다 사바사고 케바케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보거나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기대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슈코는 아마 뭐 인기의 척도가 예전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델랍이 인기가 존나 많아질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뭐 축구적인 관점 다 빼고 단편적으로 봤을 때 리그 강등권에서 기록할 수 있는 스탯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1부 리그 데뷔전 아닙니까 거의? 얘 거의 2부 리그 주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커리어의 대부분이 이제 스토커시티, 헐시티, 프레스턴 노스엔드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다가 가격도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아. 4천만 파운드밖에 안 해. 뭔가 이 4천만 파운드가 막 되게 싼 가격은 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요즘 시세 생각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축구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할 줄 아는 것도 많아. 그리고 시티산이라는 뭐 그런 프리미엄도 붙겠죠. 게다가 팀 그로운, 리그 적응 여부, 그다음에 리그 적응 여부도 있겠지만 환경 적응 여부 이것도 중요하거든. 이게 대회의 템포에 맞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잉글랜드라는 환경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급이 싸요. 그리고 이적의 호의적 뭐 등등등. 존나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델랍과 델랍 에이전트의 상황인 거지. 그래서 델랍의 콧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델랍을 원래부터 노리고 있는 팀들의 팬이 있다면 조금은 좀 불편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게 제 얘기입니다. 네. 델랍을 그렇게 원하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경우의 수 하나하나가 살짝은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살짝 안이 꼽습니다 지금.